양도채익이 5억인데 3억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거니까 야 이거.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죠.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대로 증여세, 절세 전략 실전편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직접 엑셀을 활용해서 케이스별로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 실제로 본인의 사례에 맞게 증여 전략까지도 짜보실 수 있도록 엑셀표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엑셀로 부자되기 영상은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고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식이 좀 많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지난 개념편 영상도 꼭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주택을 그대로 양도했을 때 그리고 배우자 증여를 활용했을 때 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 발생하는 세액을 계산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취득가는 5억, 현재 시세가 10억인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주택을 양도했을 때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굳이 증여 전략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매도 시에 과세가 되는 케이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가는 5억이고요. 매도가는 10억. 양도 차익은 당연히 5억이 되겠네요. 장특공제 같은 변수는 없다고 가정을 했고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 표준은 4억 9,750만 원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양도세를 구해봐야겠죠. 자, 제가 바로 계산하실 수 있게 오른쪽에 양도세율과 증여세율 관련 내용들도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살펴보면 3억 이상 5억 이하 구간에 해당이 되니까요. 양도세율은 40%, 누진공제는 2,54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양도세율과 누진공제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산출되는 양도세는 1억 7,36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총 납부할 세액은 대략적으로 1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 단위까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까요. 그냥 이 정도 금액이 예상된다 라는 정도로 매도 전략을 짤 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증여세를 계산해 봐야겠죠.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세랑은 계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양도세와 증여세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원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시간 관계상 개념 설명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세로 하고요. 6개월 이내에 거래 사례가 아예 없다거나 혹은 시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집이다 라고 하면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시가 중에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10억짜리 아파트라고 가정을 할 거니까 아파트는 시세가 뻔하겠죠. 그냥 시세대로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공제가 가능하죠. 오른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자, 10억에서 배우자 공제 6억을 빼면 과세 표준은 4억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증여세율을 알아봐야겠죠.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에 해당이 되니까 증여세율은 20%, 누진공제는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산출세액은 약 7천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증여세의 경우에는 3%의 자진신고 세액공제가 또 있죠.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공제를 해서 계산을 할게요. 자, 산출된 증여세의 3%에 해당되니까 210만 원을 빼고 나면 최종 증여세는 6,79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파는 게 아니니까 추가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1주택인 경우에 취득세율은 4%. 이걸 계산을 하면 예상되는 취득세는 약 4천만 원이 되겠네요. 결국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하게 되면 총 발생하는 세금은 약 1억 79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5년 이내에 양도만 하지 않는다면 증여가액인 10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당장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현재 기준으로도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는 전략이 세금을 8천만 원가량이나 절약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향후에 해당 주택이 12억 또는 15억 이렇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둘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잖아요. 이미 양도차익이 5억인 주택에서 앞으로 늘어나는 양도차익은 말 그대로 최고 세율 구간을 다 적용받게 되니까 굉장히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에 반해서 증여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앞으로 늘어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리셋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장 매도해야 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이처럼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취득가액 높이기 전략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계산해 볼게요. 이번에는 다주택자인 경우를 알아볼게요. 요즘 다주택자분들의 고민이 참 많죠. 팔자니 중과세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또 가지고 있자니 종부세 걱정이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앞선 사례와 계산식은 똑같고요.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있죠. 여기 세율 부분만 중과세 20%를 더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총 납부할 세액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양도세만 3억에 이릅니다. 양도채익이 5억인데 3억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거니까 야, 이거 진짜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은 증여세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증여세 또한 앞에 예와 동일하니까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다만 증여취득세 부분에서 주택수에 따라 중과가 되도록 얼마 전에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취득세가 12%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이니까 증여세와 취득세를 더하면 약 1억 9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할 때 세부담이 첫 번째 케이스에 비해서 훨씬 커지긴 했죠.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 전략이 더 유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더군다나 여전히 양도세보다는 취득세 부담이 적으니까 그 효과는 오히려 더 커진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예요. 이번에는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케이스도 알아볼게요. 세금 왕창 내고 팔기는 좀 아깝고 이참에 어차피 나중에 상속해줄 주택인데 미리 사전 증여해주자 라고 생각하고 자녀분들에게 증여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진 요즘입니다. 자, 양도세 계산은 앞선 케이스와 동일하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 부분만 알아보면 되겠죠. 증여재산은 똑같이 10억이고요. 증여 공제 부분이 좀 다르겠네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자녀는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되니까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네요. 자, 증여 공제 5천만 원을 뺀 9억 5천만 원이 증여 과표가 될 거고요. 증여세율을 좀 보면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이 되니까 세율은 30%,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자진신고공제를 제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은 2억 1,825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취득세까지 더하면 총 발생하는 세금은 약 3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오히려 세부담이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라는 건 잘못된 상식이고요. 케이스별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증여 전략을 실행해야 이런 피해가 없겠죠. 자, 하지만 세부담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약 해당 자산을 나중에 상속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나중에 상속세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 경우에도 증여 전략이 무조건 나쁘다, 불리하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상속은 문제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당장 종부세 부담이 크다고 하면 이게 상속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을 종부세 부담을 그냥 안고 가기는 좀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일단 절세가 가능한 거니까 잘 고민해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 전략을 한번 알아볼게요. 참고로 부담부란 뭐 대출이라던가 뭐 임대보증금 같은 걸 끼고 있는 주택인 경우에 이 금액을 이제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안고 증여를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수증자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은 증여재산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10억짜리 주택에 전세 5억이 껴있다고 해볼게요. 증여재산가액은 당연히 5억이 되겠죠.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여기서 빼고 나면 과표는 4억 5천만 원이 될 거고요.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7,760만 원에 취득세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추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니, 증여라는데 무슨 양도세? 이러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빼먹고 계산했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양도세는 사실은 수증자인 자녀가 내는 건 아니고요. 증여를 하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부담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을 해요. 증여재산이 10억인데 5억밖에 증여세를 안 냈잖아요. 나머지 5억은 세부담이 없어진다고 하면 너도나도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서 탈세를 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 양도세 과표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전체 증여재산에서 부담부 금액의 비율만큼만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앞선 예에서 양도 차익이 5억이었죠. 부담부 금액이 전체 자산의 50%에 해당이 되니까 양도세 과표 역시도 양도 차익의 50%인 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나면 양도세 과표는 2억 4,750만 원이 되는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세율을 알아봐야겠죠. 1억 5천 초과 3억 이하 구간에 해당이 되니까 양도세율은 38%, 1,940만 원 누진공제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자, 총 발생 가능한 양도세는 약 8,2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이렇게 발생한 세금을 모두 더하고 나면 총 세부담은 2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제가 밑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했을 때 비교 케이스도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 삼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가구 1주택이라면 9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면제죠. 증여를 해도 부담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가 되니까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도 1가구 1주택자라면 뭐 그냥 매도하는 전략도 당장은 절세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를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상속과 증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택 외에도 뭐 이런저런 자산이 한 10억 정도 더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한꺼번에 상속을 한다면 상속재산은 총 20억이 되겠네요. 자, 앞선 영상에서 상속세는 일괄 공제와 인적 공제 이렇게 해서 10억 이하는 거의 세금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대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세율은 증여세 계산과 동일하니까 쭉 여기 과표를 보시면 세율은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입력을 하면 예상되는 상속세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참고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약 3.2% 정도 되니까요. 다 합하면 2억 7천만 원 정도를 상속세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자, 만약에 앞선 예처럼 10억짜리 주택을 사전에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부담은 앞에서 계산해 본 바와 같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대신에 상속할 때 발생한 상속재산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10억을 받고 나면 거의 세부담이 없겠죠. 자, 이미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까지 다 완료를 해놨으니까 당연히 취득세도 없을 거고요. 이런 케이스라면 사전 증여를 통해서 1억 이상의 세부담을 낮춘 셈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상속은 10년, 20년, 30년 사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전 증여한 10억짜리 주택이 10년이나 20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뭐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솔직히 그럴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지금보다 훨씬 가치가 올라간다면 사전 증여 전략의 값어치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명한 부자들이 왜 증여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고급 정보니까요.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고요.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